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10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부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여러분 앞으로 호흡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빨라질 거예요.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쭉 보고 그게 흐름이 여러분 쭉 법인세하고 다르죠, 지금 확실히. 공부하는 기분이 그 흐름이 다르잖아. 법인세는 어떤 내용을 쭉 흘러가면서 이론 정리해서 여기서 필요한 거를 천천히 본 다음에 그거를 적용을 하나씩 해보는 느낌이었다면 부가는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약간 더 나열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나열되고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딱딱 내용들은 문장은 짧지만 그게 독립적으로 좀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링크는 딱딱 돼요. 아, 이 부분이구나. 숙지만 되면 빨리 풀 수 있긴 하지만 뭐랄까 단순 암기는 좀 더 많아요, 여기가. 이해하시고 수업할 때는 오히려 좀 짧게 갈 수 있지만 양은 오히려 수험생 본인이 조금 더 공부에는 시간을 더 들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옳은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인 외자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아까 전에 여러분 특수관계자야,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는 재화를 저가나 공짜로 줬어. 그러면 뭐를 과표해요? 공급가액으로 뭐를 봐? 시가로 봤었죠.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용역 쪽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용역을 여러분 공짜로 상대방한테 주는 경우 일단 이걸 포착할 수가 없어요. 용역을 줬다는데 이거 재화는 어떤 물건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착될 확률이 있지만 용역을 공급하는데 여러분 공짜로 음식을 줬다. 예를 들면 우리 쉬운 예로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제공하는 건 다 용역이잖아요. 그죠? 공짜로 줬대요. 먹여줬대요. 근데 그거를 포착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공짜로 준 것도 시가로 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과표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용역으로 공급을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용역을 공짜로 준 경우는. 됐죠? 음식점으로 생각하라고. 자, 그런데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 용역을 공짜로 줬다면 그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여기 결론이에요. 요 경우에 한해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용역을 공짜로 제공하는 거는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 공고를 보지 않아서 과세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하지 않는데, 다만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짜로 주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구별해서 공부를 합시다. 이제 위에는 뭐야? 특수관계인의 외자잖아. 특수관계인에게 했다면은 과세하겠지. 근데 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한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줬다면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구별해서 공부합시다. 자,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 조건부 용역 공급하고 하자 보증 했던 거. 요거 여러분 어때? 차감합니까? 애초에 있었던 공급가액에서 차감 하나 안 하죠. 잠깐만요. 하자 보증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1번은 맞는 거였고 2번은 안 하니까 공급가에서 차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얼음이 됐어요. 그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공급가에서 차감하면 안 되죠. 오케이. 3번.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의해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차감합니까? 요거 차감하지 않는 항목 3개였잖아. 1번이 대손, 2번이 판매 장려금 돈으로 주는 거. 그리고 3번이 2번에서 봤던 하자보증금. 그렇죠. 3번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자, 재화를 공급하고 현물로 대가를 지급받아요. 어떻게? 우선적으로 자기가 받은 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제공한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현금으로 받으면 그 현금가액으로 하고, 현물로 받는다면 어떻게 했죠? 내가 제공한 거에 시가로 해요. 정리될 거 있을 거예요. 뒤쪽에 있을 거예요. 3번, 2번 여기 대한 풀이 넘버링이 되어 있고. 자,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현금, 그 자체로 대가 과표로 보면 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포인트죠. 내가 공급한 상대방한테 준 거, 그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4번. 내가 받은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급한 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라는 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강의하기가 어떤 면이 곤란하냐면 외워져 있으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까 전에 이론으로 봤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풀기 오히려 쉬워. 그죠? 암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 왜 그렇게 되는지 대한 뭐 이해보다 어느 정도 숙지가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외웠다고 믿고 갑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까 했던 거요. 공급 대가를 외국 통화로 받아. 여기 뭐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 달러로 받은 거를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우리나라 돈인 원화로 환가 했으면 뭐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했지. 근데 뭐 이때 뭐 이러면 아니 이게 틀린 문장이죠. 공급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기준 환불로 환가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환가가 완료됐어. 공급 시기 전에 원화로 바꿨다고 이미. 그럼 그 바꾼 금액으로 픽스된 거라고요. 그럼 그 픽스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는 거였잖아. 그죠? 5번. 공급 시기 전에 달러를 원화로 환가했어. 그러면 환가한 금액으로 한다고요. 환가해놓고 환가했는데 기다렸다가 공급 시기 기준 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환가했으니까 공급 시기 전에. 됐죠? 풀이. 오케이.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가 필요해. 주로 나왔던 거 위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왔던 거 위주로.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뭐라고요? 공급 받은 게 아니고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한이 포인트라고 했죠? 내가 제공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숙지만 되어 있으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위탁 가공 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요거는 맞는 건데 한번 확인하시죠. 밑에서 1번은 여기 다시 봤던 거고 2번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는 뭐 이런 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번 됐습니다. 3번 특수관계자한테 부당하게 싸게 팔았대요. 이때 재화의 경우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맞아요. 볼게요.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저가로 한 경우는 자 위에 정리할게요. 재화를 싸게 혹은 무상공급이라면 시가로 한다는 거예요. 3번. 그리고 용역도 여러분 무상공급이 아니에요. 싸게 한 경우는 시가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 무상공급이 문제가 됐던 거야. 무상공급이 기본적으로 아예 공짜면 포착이 힘들다고요. 아예 공짜면 흔적이 없잖아. 흔적이. 그게 그래서 아예 무상공급인 경우는 과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측면이 많아요. 다만 공짜 용역 공급이더라도 뭐 특수관계자한테 사업용 부동산 무산 임대 용역의 경우에는 과세하는 거라고. 이렇게 정리했었고 지금 이 문제는 뭐 재화 싸게 용역 싸게 받기는 받았다는 거야. 확인이 돼. 근데 쌌다는 거야. 시가보다. 그 경우에는 시가를 과표를 한다는 거지. 재화 같은 경우는 무상공급도 포함되고요. 됐죠? 3번. 시가로 한다. 폐업 뭐? 요거 나왔죠. 아까는 폐업 시 잔존재야. 뭘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틀린 거였잖아. 뭐? 시가 아니면 간주시가야. 감가상각 대상 자산 외의 재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간주시가로 했죠. 우리가 감가상각된 기간만큼 계산해서 추적가액, 취득가액 곱해서 계산해냈잖아. 근데 뭐 일반적인 감가상각 대상 외의 자산은 시가로 한다. 맞는 표현이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간주시가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면 그냥 시가로 하고요. 됐죠? 자, 요거 또 나왔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틀렸어요. 뭐가 정답인지 확인할게요. 아까 전에 요걸 나눠서 공부했었죠. 간주 공급에 대한 케이스를 공부했었잖아요. 판매 목적, 요거는 따로 한다고.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5개의 경우의 공급가액은 시가 아니면 간주시가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뭐? 이때는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요.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른 경우 시가, 간주시가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 문제 보기처럼 뭐?
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아니라고요. 취득가액.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특이한 경우였죠. 특이한 점이었죠. 다른 간주 공급하고 달랐잖아. 됐죠? 요거 알아둡시다. 자,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 자, 사업과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포함되지 않아요. 사업과 관련되면 포함되고, 그죠? 매출 애누리액, 매출 환입액, 할인액 다 포함되지 않아요. 4번.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대금. 어때요? 반환 조건부라면 포함하지 않아요. 만약에 반환 조건부가 아니고 그냥 그릇값으로 그걸 판매 가액에 엎쳐서 판 거라면은 그거는 매출액이겠지, 당연한 거. 하지만 요 그릇 그대로 가져오시면은 2,000원 돌려드려요 라는 조건이라면, 그래서 12,000원에 팔았다면 2,000원만큼은 어때요? 공급가액이 아니죠. 오케이, 그렇게 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내가 보냈는데 배송 중에 파손이 됐어요. 그게 멸실됐어. 그거는 공급한 걸로 아니잖아. 공급한 걸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빼야겠죠. 요거 다 했던 겁니다. 뒤에 정리가 되어 있어. 밑에 있겠죠?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뭐 매출 환입,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 뭐 다 있죠, 여러분. 숫자가 넘버링 보면서 국고보조금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뭐다? 여기. 정답은 이거네요.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 이자 상당액,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여기 할부 판매에서의 이자 상당액 말했죠? 자, 밑에 예를 들었던 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 얘가 없었는데 이제 얘가 있네요. 명목가액이 100이고 현재가치평가액이 85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뭐 현재가치평가액이 아닌 명목가액 100을 공급가액으로 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재가치 할인차익은 15만큼이 뭐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의미라고요. 명목가액 100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니까. 표현에 주의합시다. 헷갈리지 마. 명목가액으로 공급가액을 정한다는 뜻은, 그런 표현은 이자 상당액 부분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의미예요. 됐죠?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거야. 됐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여러분, 공급가액이랑 이쪽이 단순한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나면 푸실 수 있어요. 기출된 거 위주로. 모든 이론에 대한 걸 다 따로 보시려면 힘드니까 기출된 거 위주로 다 암기한다. 기출된 거는 암기한다.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오케이.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씩 짧게 갈 거예요.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께서 복습에 암기에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쉬셨다가 19번으로 넘어갈게요.